자, 이제 공식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27강이래. 27 수능 대비 오전 시간. 그렇죠. 이제 우리 보건 학생 같은 경우에는 27년에 아이고 27년 수능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년에 수능을 보게 되니까. 근데 이걸 27년 수능이 아니라 또 28학년도 수능이라고 부를 겁니다. 27년을 보지만 28 수능을 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 충분히 잘 하실 거예요. 믿고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고전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전 시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작품이 이거 1주 수업 때도 살짝 나간 내용이에요. 제목 보시면은 기억나실 수 있어. 탕문가라고.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제가 해석을 해드리기 전에 한번 읽고 실제로 기억나는 걸 갖다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 그래서 단권가 읽고 뒤에 68페이지에 3번 문제까지 푸는데 시간은 한 6에서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딱 그 정도면은 적당한 시간일 것 같아요. 좋습니다.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다 풀리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다 풀으셨으니까 일단은 그렇지. 정답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 정답을 살짝 공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답이었고요. 예, 좋아요. 그렇지. 아, 훌륭한 학생이구나.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탐문가 예,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이 지문은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지문이에요. 일단은 22학년도 이제 수능에 실제로 출제된 지문이 이제 탐문가였고요. 이 지문은 뭐 물론 그 전에 15년에 이제 평가원에서 만든 모의고사 지문이지만 최근에는 22년 수능에 이렇게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에 다른 학교긴 하지만 이제 능동고 1학년 기말고사에서 이 지문을 실제로 쓰기도 했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도 충분히 이제 주위에 좀 말이 꼬이네 아침이라 우리 동탄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 지문을 충분히 내신으로도 쓸 수 있고 그렇죠. 22년 수능에 나왔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게 될 수능 27년, 28년 수능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문이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충은 아마 해석이 좀 부드럽게 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모의고사를 낼 때 굉장히 한자어나 이런 것보다는 한글 해석이 좀 잘 되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읽고 푸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었을 겁니다. 예.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한 번 정도 말하지 않았나요? 만약에 EBS에 실린 작품이라면은 한자어 그대로 좀 섞어서 내는데 EBS에 실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쓱 나오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을 좀 배려하기 위해서 한글 해석이 좀 되게 많이 이렇게 주는 편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해서 간단하게 좀 우리 보면서 넘어갑시다. 첫 번째 줄입니다.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고로 하려면은 여기서는 이제 일정하게 고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죠. 그러니까요. 하늘이 만들었어. 하늘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을 만들었는데 누구 하나 편애하지 않고 일정하게 고르게 만드셨겠지만은 이런 뜻입니다. 하늘이 뭔가 누굴 편애하지 않고 일정하게 고르게 운명들을 만드셨겠지만은 근데 어떻죠? 어찌된 인생이 내 인생이 되겠죠. 이다지도 괴로운 거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내렸을 때 굉장히 감정이 괴롭다. 괴로움이 제시되고 있죠. 자신의 인생이 괴롭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왜 괴로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습니다. 물론 탐문가를 배우신 분이라면 이 사람은 가난 때문에 괴로웠지. 요거를 벌써 아실 테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0일에 9끼를 얻거나 못 얻거나 10년 동안 갓 하나를 쓰거나 못 쓰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백구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이 표현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었던 표현이죠. 기억나나요? 이거 지난주에 봤던 표현 혹시 기억나나? 그때는 삼승부식으로 나왔지. 그러면서 제가 순을 이거 11로 해석하면은 편하다. 30일에 9개 맞아요. 그 지난주에 나온 그러니까 이거 그걸 생각해봐야 돼. 어떤 고전 시간 내면 삼승부식 하고 끝나거든요. 근데 어때? 얘는 벌써 읽고 풀어보라고 30일에 9개 얻거나 못 얻거나 이런 식으로 한글 해석을 좀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익숙하지 않을 것 같은 작품이면은 이런 식으로 한글 해석을 잘 줍니다 또.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읽고 풀 수 있게 문제가 구성되어 있죠. 이것도 기억납니까 혹시? 제가 예시를 이제 폰을 10년 동안 써. 패딩 하나를 10년 동안 입어. 미안해요. 10년 일과 10년 동안 갓을 하나만 쓴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래서 둘 다 가난, 궁핍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30일에 9끼. 30일에 9끼 먹는다 하면은 저는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좀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저는 농담. 저 밥은 잘 먹어야지. 저 이런 농담 좋아해요. 자기 미안. 나도 밥 먹을 자격이 없어. 30일에 9끼도 아깝지. 미안하다. 아무튼 삼승굿이 10년 일반. 10년 동안 갓을 못 받고 낡은 갓도 10년 동안 쓴다. 이게 이제 가난에 대한 티였고. 그럼 다음 구절을 한번 볼까요? 안표가 자주빈들 나같이 비었으며 원엄의 가난인들 나같이 극심할까라고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한번 부동식으로 바꾸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수학을 잘했거든요. 미안해요. 그래서 안표가 더 빈 거야, 내가 더 빈 거야. 이런 식으로 부동식을 만들어 보지.
그렇죠. 그래서 비어있음. 누가 더 비어있어? 안표보다 내가. 두 번째도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원원의 가난인데 나같이 극심할까? 기준을 이제 가난으로 잡으면 누가 더 가난? 원원보다 내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쓱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표고 원원이고 전부 이게 우리가 고사인용이라고 배웠었죠. 예, 문제를 푸실 때 아마 용어 설명을 보셨을 겁니다. 안표고 원원이고 전부 다 고사가 가난에 대한 고사였어요. 가난, 결핍, 부족에 대한 고사였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고사에 나오는 가난, 부족보다 내가 더 부족하고 내가 더 비어있다, 내가 더 가난하다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 내용을 구성하면서 읽을 수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요거 지난주 수업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은데 잘 봐요. 지난주에도 상승구식 10년일만 똑같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땠어? 그때는 다음 구절이 구별하지 않는다, 신경 쓰지 않는다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가난을 신경 쓰지 않아요. 이렇게 갔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가난 다음에 옛날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난해요. 그치? 그래서 지난번에도 똑같이 상승구식과 10년일만이 나왔지만 그때는 다음 구절이 이러한 가난을 신경 쓰지 않아였다면 오늘 이 탐구가에서는 삼성구직 10년 일관이 나오고 옛날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난해. 그래서 진짜 어떤 가난을 강조하는 식의 소재로 쓰였다. 이것도 지난주와의 비교 속에서 그렇지. 이럴 때 한번 지난주 거 복습하면서 기억나시죠? 네. 지난주 거 복습하면서 지난주에는 가난 다음에 이거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가난의 내용을 나오고 내가 더 가난해 하면서 가난을 더 강조하고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앞부분, 도입 부분 한번 봤고 A 가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부분에서는 이제 문제 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죠. 왜냐면 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정확히 22년 수능 때는 이 부분부터 출제가 되었어요. 네. 22년 수능 저도 풀어봤으니까. 22년 수능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지금 봄날이 따뜻해요 이렇게 줬잖아. 22년 수능 때는 춘일이 지지하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 구절을 읽어보신 적 있나? 네, 똑같은 뜻이에요. 봄날이 지지, 많이 지나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왜냐면 이 수능 때는 이게 EBS 수능 특강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때? 너 이거 공부했지? 하고 이 정도 해석이 아닌 춘일이 지지하여 한자를 이렇게 그냥 쓴 겁니다. 그래서 그해 수능 특강에 나오는 작품은 한자어를 좀 줘요. 당연히 공부를 했겠지 하고 이제 문제를 내서. 근데 이런 식으로 얘도 올해 이거 공부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면 어때? 이렇게 편안하게 한글 해석을 줍니다. 봄날이 따뜻해요. 계속해서 보죠. 봄날이 따뜻하니까 뻐꾸기가 보채고 있습니다. 딱 뭔가 하자고 보채는 거예요. 뭘 보채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동편 이웃에 쟁기를 얻고 서편 이웃에서 호미를 얻는다라는 구절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쟁기와 호미 이건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지, 전부 다 농사 지을 때 쓰는 도구죠. 농기구죠. 그리고 표현법 하나 보이네. 동편 이웃 쟁기 얻고 서편 이웃 호미 얻고 둘이 대응하는 구, 유사하게 대응하는 구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우리 사실 고전 씨가 첫 시간 때 했잖아요. 대구나 서리는 아마 거의 무조건 나올 것이다. 물론 그렇게 찍다가 큰일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구나 서리는 항상 나오는 거 고전 시가에서는 기억하면 좋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보니까 뻐꾸기가 보챘던 거는 농사임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뒤에 이제 농기구 얘기들이 나오니까 봄날이 따뜻해지니까 뻐꾸기가 농사지어 하고 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본인이 그렇게 느꼈겠지. 그래서 아이고 농사를 지어야지. 그래서 쟁기랑 호미 같은 농기구들 이 이웃집에서 빌려왔어요. 그리고 농사란 그렇죠, 씨앗을 땅에 심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땅에 심을 씨앗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재러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씨앗의 종류를 일단 한번 볼게요. 일단 씨앗의 종류로 제시된 게 올며시, 그리고 기장, 그리고 피, 그리고 조,
있는 씨앗들, 농작물들입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5개나 소개가 됐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에서는 열거, 나열 이런 게 충분히 성립할 수 있지.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땅에 심은 씨앗이 얼마나 되나 알아봤는데 일단 1번 올벼씨는요 한 말 정도가 있는데 반 넘게 쥐가 먹었답니다. 저런 기장, 피, 조, 팥은요 서너 개 정도에 붙인대요. 서너 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네, 그래서 이 어떤 구체적인 수치 표현이 되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이것도 알면 좋지. 말이나 돼 혹시 이게 어떤 표현인지 알고 있습니까? 오 맞아요. 이게 정확히는 그렇지. 어떤 곡식 같은 것에 양을 재는 단위, 수량 단위 표현입니다. 혹시 뭐가 더 큰지도 알고 있나요? 맞아, 말이 더 커요. 그래서 올벼씨는 그래도 한 마리 있는데 반 넘게 쥐가 막고 기장 좀 비슷한 걔는 좀 작거든요. 얘네는 심을 게 서너 대밖에 안 된다. 서너 대에 붙인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A 가의 마지막이네요. 춥고 굶주린 우리 식구 이리하여 어이살기라고 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어이살기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 못 살겠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리법이군요. 네, 설이라는 것은 정말 궁금해서 의문형을 쓰는 게 아니라 강조하고 싶어서 뻔한 답이 예상되는 것들 그런 식으로 질문을 바꿔서 그렇지 강조하는 표현이 서리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식구 어떻게 살리? 못 살겠다 라는 뻔한 답이 생각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서리적 표현이다 라고 그렇지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 부분까지 봤고요. 기억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저는 커피가 아침이라 목이 잠기네요. 더 좋은 컨디션으로 수업하겠습니다. 야, 좋아. 아, 미안해요. 약간 목소리에 컴플렉스가 있어서 저는 이제 좀 이런 식으로 낮게 소리를 내고 싶은데 약간 수업하다 보면은 되게 하이톤이 되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할게요. 이봐 아이들아 모쪼록 힘을 써라 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 성립하고 있어.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와요. 선지로 굉장히 자주 나와. 이런 구절이 하나 있으면 그렇지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작품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꼭 물어보죠. 얘들아 아무튼 힘을 쓰래요. 아이들한테 힘을 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써야 할 힘은 무엇일지 한 번 정도 생각하면 좋아요. 그럼 이제 다음 내용을 봅시다. 죽의 음물은 상전이 먹고 건더기를 건져 종을 준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한번 제가 이제 자 이거 냄비예요. 냄비에 이제 죽을 끓이게 됩니다. 진짜 그림이 형편없어서 미안해요. 그러면 죽을 끓였을 때 죽의 어떤 본 내용물에 해당하는 건더기는요 이렇게 바닥에 가라앉겠죠. 그리고 건더기 위에는 그냥 국물 정도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요게 바로 음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죽을 이렇게 끓였는데 상전은 이 국물, 음물만 먹는다는 거야. 그리고 종한테 이 건더기를 준다는 거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상전은 윗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종은요 아랫사람, 하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왜 종한테 더 이런 건더기, 더 좋은 음식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농사 지으라고. 그래서 힘 좀 쓰라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농사는 지어야겠는데 이 사람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죽도 뭔가 잘 못 끓인 거야. 죽도 이렇게 막 좋은 죽을 끓이지 못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농사는 지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을 써야 되는 하인들, 힘을 써야 되는 종한테 그렇죠 건더기 건져서 주고 자기는 눈치 보면서 그게 국물 정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상전인 내가 죽의 윗물을 먹고 건더기를 건져 종을 주고 있다. 그렇지. 힘들지만 어쩌겠어. 너 힘 좀 써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농사는 네가 힘을 써서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눈 위에 바늘 접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래 종의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눈 위에 바늘 접고 이건 약간 찌푸리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눈을 찌푸리며 코로는 휘파람 분다. 이거는 이제 콧방귀 낀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때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아 그래 내가 국물 먹고 농사지을 힘써야 되는 너는 건더기 줄게 하니까 종이 그러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유 저 굉장히 슬픈 내용이네요. 이런 삶을 살아왔죠 제가. 아 미안합니다. 저는 종도 없어. 내가 종이지 그치? 내가 종이지. 항상 학원 얘기를 할 뻔했네. 카메라 켜져 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런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모습 이것도 살펴봤고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별. 그렇죠. 아까 씨앗 체크했던 거였죠? 올별을 그래도 심었나 봐요. 심어가지고 한 발을 뜯었다. 뜯다라는 말은 수확하다라는 말입니다. 쥐가 반이나 퍼먹었지만 쥐가 반이나 먹었지만 어쨌든 올별은 수확을 한번 했네요. 근데 조랑 팥은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씨앗이었지. 다 묵혔다. 수확을 못하고 그냥 묵혔다라는 말이 됩니다. 네, 농사 성적이 그렇게 좋은 거 같지는 않습니다. 올별 정도는 수확했지만 조랑 팥은 수확도 못하고 묵히고 말았대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다음 구절입니다. 쌀잎이 발행이는 나기도 쉽지 않던가 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쌀잎이 발행이 용어 해설, 풀면서 용어 해설 보셨죠? 잡초잖아요. 근데 잡초는 항상 고전 시가에서 잡초 어떤 농촌, 그렇지 농사 일이 나올 때 잡초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가셔야 돼요. 잡초는 뭐다? 바로 작업의 대상입니다. 어떤 작업을 해야 돼요? 잡초는 그렇지 뽑아줘야 돼요. 뽑아야 함. 그리고 이 잡초를 뽑는 행위를 우리가 김매기라고 하지. 김매기라고 하지.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제 농사 상황이 나올 때 항상 저런 잡초가 나온다면 얘네들은 우리의 어떤 노동거리야. 힘든 녀석들이야. 왜 뽑아줘야 되니까. 김매기라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저 잡초 녀석들. 나기 싫지도 않던가? 이게 무슨 말이겠어? 왜 자꾸 나지? 이런 표현이랑 의역을 하자면은 왜 자꾸 나지? 이런 정도로 의역을 하면 좋죠. 이런 예문을 들면은 좀 이상할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거 할 때 오늘 수업 듣기 싫은 날이 있다 하면은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 강사, 그 선생은 왜 자꾸 나오지? 오늘 하루 안 나오고 쉬면은 오늘 쉴 텐데. 정확히 그 구절입니다.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반대해도 성립할 수 있지. 강사, 얘네는 왜 자꾸 나오지? 오늘 얘네들 저 그런 생각 한 번 정도 해봤거든요. 잠깐만 이 카메라 돌아가고 있잖아. 솔직하게 말할게. 눈이 아주 많이 오는 날. 우리 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얘들 하고 왜 이렇게 열심히 나오지? 이거 나오기 싫지도 않나? 오늘 하루 빠져주면 나도 쉴 수 있는데. 다 농담. 한 번도 애들이 꼭 왔으면 좋겠다. 수업 너무 하고 싶다. 그렇게 너무 믿지도 않는 눈빛을 하지 마세요. 그치. 믿기지 않는 소리였겠지. 민망해라. 그래서 딱 그 구절이에요. 쟤네 잡초들 나오기 싫지도 않나? 왜 자꾸 나오지? 왜냐면 나오면 우리가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뉘앙스와 느낌으로 알아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봤고 밑에 내용 한번 봅시다. 황복, 장리는 무엇으로 장만하며 부역, 세금은 어찌하여 차려냈고 둘 다 세금의 느낌이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면 좋을 수도 있어요. 황복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사 몇 등급? 한국사 몇 점 받았어요? 그러면 힌트. 삼정의 문란. 전종 분정 황복. 미안합니다. 그렇지. 아마 1학년 1학기 시험범이었을 텐데
네, 반곡이 뭐냐면 이제 곡식을 대여해주는 삶이 곡식을 빌려주는 겁니다. 근데 그냥 빌려주겠어요? 예, 왜냐면 이제 안 빌려주면 굶어 죽으니까. 예. 그 유명하잖아요. 그 쌀 추수한 거 다 먹고 보리가 나기 전까지 굉장히 배고픈 그 시기. 근데 국가에서 굶어 죽지 말라고 이렇게 곡식을 빌려줘요. 근데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린 곡식에 대한 이자를 세금으로 받지. 그게 바로 환곡입니다. 예. 한마디로 빌린 곡식에 대한 세금은 무엇으로 장만할까? 부역세금. 여기서는 똑같이 세금이죠. 근데 이 부역은 노동력과 관련된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했고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는 대신 세금을 내기도 했거든요. 아무튼 둘 다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지. 빌린 곡식에 대한 세금과 노동력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찾아낼까? 네, 굉장히 좀 막막한 상황이겠죠.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가난하니까 세금을 낼 수 없어서 막막한 심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펴봤고, 네, 요 부분 계속해서 보죠. 장초의 무지를 부러워하나 어찌하리라고 나오고 있죠. 그래서 장초의 무지는 용어 설명이 있었죠. 그렇죠. 근심 없이 잘 자라는 나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약간 어린애들 볼 때 생각해요. 예. 어린애들 그냥 막 신나게 뛰어놀고 이런 걸 보면 부럽다.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얘네는 잘 자라기만 하면 되겠구나. 예. 똑같은 겁니다. 옛날에 이제 힘든 가난한 농사꾼들이 그냥 얘네들은 알아서 막 비만 맞아도 잘 자라잖아요. 그래서 아유 생각 없이 잘 자라네. 그런 걸 이제 부러워했다라는 구절이 되는 거죠. 부러워하나 어찌하리? 이 부분도 한번 기억해봐야지. 어찌하리? 이것에 대한 정답이 떠오르죠? 어찌할 수 없지. 그렇죠. 부러워해봤자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음은 역시 설이죠. 설의법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두 구절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유선하죠. 시절이 풍년인들 아내가 배부르며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라도 내 아내는 배고픔 이런 식의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럼 똑같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겨울이 따뜻해도 우리는 입을 옷이 없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왜 반대로? 겨울이 덥다 한틀. 요게 이제 그 가정 표현이잖아요. 그렇지. 시절이 풍년이라고 한들 내 아내는 배부르지. 아내가 배부르면 아내는 배부를 수 없고 겨울이 덥다고 한들 겨울이 따뜻하다고 한들 우리는 몸을 가릴 게 없다. 우리 몸을 어떻게 가릴까? 이런 표현. 그러니까 어때? 상황이 좋아도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다라는 표현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슬픈 표현이죠. 아니 그러면 안 되지만 이제 갑자기 그런 게 생각나네. 보면서 그렇지 수능 끝나고 이제 나면 국어 하시옵다고 한들 내 점수는 그대로며 약간 그런 아니야 그러면 안 되지. 그쵸. 시험이 어려웠다고 한들 그대로인데 요게 이제 좋은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시고 이 다음 구절은 이제 배틀과 시로 이 친구들에 대한 그렇지 지식이 있으면 굉장히 쉽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혹시 배틀이 뭔지 알고 있나요? 그렇지. 이거 배우신 분 은근히 많더라고요. 이게 올드 재봉틀이잖아요. 올드 재봉틀. 아무튼 그래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지. 실이나 그렇지 천을 뽑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실과 천을 뽑으려고 이 배틀을 돌리려면 결국 실과 천의 재료라도 살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 재료도 못 산다. 그래서 배틀이 어때? 쓸데없이 빈벽에 남겨두고 배틀을 돌리지 못하고 배틀이 그냥 놀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치로는요. 요거는 어느 도구죠? 음식 만드는. 그렇지. 음식 만드는 조리 도구죠. 근데 어때요? 붉은 빛. 요거 혹시 배우셨습니까? 요걸 녹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녹이 쓸었다. 그럼 뭐 되게 슬프죠. 예. 밥해 먹는 도구, 떡 지어 먹는 도구도 녹이 쓸 정도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사람. 이것도 이제 굉장한 가난에 대한 표현이 되겠죠. 네. 이 작품은 계속 그냥 가난해요, 나 힘들어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이 부분이 실제 수능에서 물어봤던 부분인데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세시상막 명일의 기제는 무엇으로 제사할까라고 나오고 있는데 세시상막 명일은 한마디로 꼭 제사를 지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죠. 네. 이 아마 내신이었으면 이것도 다 설명했을 텐데 세시는 이제 1월 1일, 상막은 매월 1일 15일, 명일은 이제 명일은 그냥 명절. 네. 아무튼 전부 중요한 것보다 이 세 친구는 전부 제사를 지내야 하는 시기, 제사를 지내야 하는 때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제사하지? 그렇지, 가난하니까. 제사 지내야 되는데 나 뭘로 제사하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어때요? 원근, 친척, 손님들, 그렇지, 친척과 손님들에 대해서 접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가난하니까 접대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또 쉽게 보려면 살짝 이제 배경 지식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이 작품의 화자, 이제야 밝혀서 미안합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나는 왜냐면 이제 다 뭔가 정리해놓고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지, 설명하다가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 작품의 화자는 4대부예요. 그렇지, 공부 좀 했던 사람입니다. 양반가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다 개나 소나야 양반이 하도 많아지면서 그렇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든 4대부들이 생겼거든요. 어쨌든 봅시다. 이 4대부는 약간 그렇지 유교와 성리학을 공부하게 되죠. 이걸 이제 제1의 가치,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도리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교 성리학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제사, 그리고요 가족적인 거 중요하지. 그리고 손님에 대한 예의, 가족과 손님에 대한 예의, 접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중시합니다. 유교 성리학에서. 네. 그래서 제사나 가족이나 손님을 접대하는 일은 사실상 어떤 4대부의 도리 같은 거죠. 도리이자 의무 같은 거죠. 네. 왜냐면 이게 실제로 수능에 출제되었어요. 그러니까 4대부 성리학자로서 이런 어떤 4대부가 지켜야 할 도리와 의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했던 제사, 그리고 가족과 손님에 대한 접대, 4대부의 도리이자 의무인데요. 지금 이 도리와 의무를 못 해낼까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오답선지가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오답선지는 포기와 죄책감으로 나왔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4대부의 의무와 도리를 포기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 하고 싶으니까 걱정하는 거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잘못됐었네. 그래서 이게 수능에서 한번 이렇게 쓰인 오답선지가 됐어요. 알아두시면 나쁜 게 없는 게, 그렇지,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시험을 여러분들 2학년 이제 내신에 낸다면은 수능에 쓰였던 이 포기와 죄책감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포기와 죄책감이 아니다. 유교 4대부로서의 도리를 하고 싶은데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게 이제 수능 출제 문제였다.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게 쉬운데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죄책감 느끼는 거 아니야? 이 포기가 잘 안 보이거든. 포기했겠지 쟤냐. 근데 포기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걱정하는 거지 포기를 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부분가 없었습니다. 네, 요게 수능 문제로 나왔었고, 계속해서 봅시다. 이제부터도 또 계속해서 중요하네. 또 중요한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이 많구만. 이거는 우리 중세국어 한번 복습해볼까요? 하다 무슨 뜻이죠? 이걸 잘 알고 있네.
선생님들이 아주 훌륭하게 가르치셨나 봐요. 그렇지. 그러니까 많고 많다가 되겠죠. 제가 늘 그래 자꾸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제가 늘 이런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잘생긴 선생님들은 그냥 적당히 농담만 해도 깔깔깔 수업도 집중하고 이런다는 건데 저는요 이제 막 춤추고 이래야 아, 네. 지금 이런 농담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웃기려고 한 말이고요. 제가 늘 느끼는 지점. 여기서의 얼굴은 그냥 단순히 페이스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어떤 신체 용모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의역을 하면은 이 몰골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몰골을 지니고 있어. 어려운 일이 참 많구나라고 하고 있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수 가난 귀신을 어이하여 여의려뇨 하는데 여의다는 여러분 뜻이 일타라는 뜻이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사람에 적용되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을 일타? 헤어지다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가난 귀신, 나의 원수 이 가난 귀신과 어떻게 해서 헤어질 수 있을까? 요런 지금 요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이 아까 말했듯이 자주 출제된다고 했었잖아요. 자주 출제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볼게요. 가난. 가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 가난을 바로 귀신에 빗대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가난 귀신. 그래서 의인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귀신도 살아있을 땐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가난을 귀신으로 의인화하는 거. 요게 이제 그렇지 문학으로 치면은 문학성을 이제 높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작품들이 여러 개 있지만 가난하다 힘들다 하지만 뭐 최고다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작품보다 가난을 이렇게 의인화한 어떤 이런 작품이 문학성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좀 모의고사나 이런 데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 가난 귀신은 가난을 의인화해서 귀신으로 의인화해서 만든 부분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이 이렇게 중요한 작품입니다. 아무튼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내가 가난한 이유는 가난 귀신 때문이야. 나한테 붙어있는 가난 귀신 때문이야. 그래서 이 가난 귀신과 지금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술에 음식을 갖추고 이름불로 전송하여. 전송은 이제 보내다라는 말이 아니고 굳이 똑같은 말이에요. 전송 보내다라는 말이에요. 길한날, 길하다라는 뜻은 운이 좋은 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가시오 하니 요것도 선지로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문제 선지로 되게 자주 나와. 요거는 한번 그렇지 예시사를 만들어서 한번 이해해볼까? 만약에 고등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예를 들어서 5등급 귀신이 붙어있다고 해봐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계속 5등급이나 5등급 귀신이 붙어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5등급 귀신이 그냥 보기만 해도 밉지 않겠어요? 때려 죽이고 진짜 때려 죽이고 싶겠죠. 저였으면 그냥 이 막 목을 조르든지 뭐 해서 폭력적으로 쫓아냈을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어때요? 술도 차려놓고 음식도 차려주고 아이고 가난 귀신아 가주세요. 운 좋은 날까지 잡아줘서 아유 제발 가주세요. 굉장히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몇몇 모의고사에서 그렇지 귀신을 떠나보낼 때 예의를 갖추고 있다 라는 게 세부 사실을 묻는 문제로 출제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굉장히 예의를 갖추고 있네 확 와닿을 겁니다. 저였으면 그냥 나한테 가난 귀신이 있었다? 했으면 그냥 이제 동규였지. 미안하다. 같이 죽었을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아무튼 굉장히 미울 텐데 이 사람이 예의를 갖춰서 가난 귀신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자 웅얼웅얼 불평하며 화내어 이른 말이 어려서 지금까지 그렇지. 이 부분이 또 중요한 게 이제 가난 귀신이 화내러 갔대요. 가난 귀신의 말이 제시됩니다. 이 세 줄의 내용이. 가난 귀신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희노애락 여러 가지 감정이죠. 희노애락을 너와 함께했어. 우리는 죽거나 살거나 헤어질 줄 몰랐어. 헤어질 줄이 없었어. 헤어질 일이 없는 줄 알았어. 근데 너 어디 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나보고 가라고 하는 거야?
거의 뭐 연인 대사 아닙니까? 네. 슬프게도 이제 이런 비슷한 대사를 제가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네. 아까 말했던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이대 분이랑 이분이랑 한 2년 정도 사귀었었는데 네. 자주 싸웠거든요. 네. 아니 그러면 안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냥 지금처럼 성격이 좋지 못해서 웬만한 꼬투리만 잡아도 막 싸우고 그랬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약간 남녀가 바뀌었지. 보통 여자가 좀 그때 감수성이 너무 큰 거예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자주 싸웠는데 어느 날인가 또 그래. 그날도 이제 싸우고 한 며칠 지나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그럼 오늘 좀 화해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그 만난 그분이 하리보 젤리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네. 당시에는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하리보 젤리가 깔렸지만 당시에는 이게 수입 젤리라서 많이 없었어요. 그래봤자 뭐 20-30년 전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봤자 10년도 안 된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하리보 젤리를 이제 여자친구가 좋아하니까 좀 이렇게 사가지고 화해하겠지 하고 이제 들고 갔는데 그날 이제 헤어지지 않은 통보를 받아서 아직도 하리보 젤리를 보면 좀 울어요. 근데 그때 거의 됐습니다. 헤어지자고? 너 지금까지 싸웠지만 나랑 계속 화해했잖아. 너랑 계속 만나서 결혼까지 할 줄 알았는데 너 왜 친구들이 헤어지래? 누구 와서 말을 듣고 있고 우리가 헤어지자고 하자는 거야. 거의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아무튼 이런 키씨의 말을 보니 구차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가난 귀신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굉장히 슬프죠. 그러니까요. 이런 시기를 겪으면서 어른이 되는 거죠.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한 26, 27 정도에 만났던 친구였는데 저요 때 그쵸. 이제 막 대학 졸업하기 직전 그쯤에 이제 만났었습니다. 지금은 뭐 어머니가 되고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난 귀신이 웅얼웅얼 불편하며 화를 내면서 이름 가난 귀신의 말까지 맞지. 가난 귀신은 마치 우는 듯 꾸짖는 듯 온 가지로 나를 협박했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 사람의 반응, 이제 화자의 반응이 진짜 예술입니다. 저였으면 뭐야 꺼져 이럴 수 있었을 텐데 듣고 어때? 돌이켜 생각하니 네 말이 옳더라. 네 말은 가난 귀신이죠. 가난 귀신 네 말이 맞아. 그러면서 그 이유를 재고 있는데 이 이유가 좀 재밌어요. 무정한 세상은 나를 버렸는데 너 역시 너도 가난 귀신이죠. 너 혼자 신의는 이제 믿음 의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는 믿음과 의리가 있어 나를 버리지 않았다. 그렇죠. 무정한 세상과 가난 귀신이 대비되는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세상은 나를 버렸는데 가난 귀신 너는 믿음과 의리가 있어서 나를 버리지 않았어. 끔찍한 녀석. 그러니까 어때? 내가 가난 귀신 너를 위협하고 회피하고 잔꾀를 부려서 너와 헤어질 수 있겠어? 헤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지. 역시 서리법이 제시됩니다. 잔꾀로 너와 헤어지겠느냐? 헤어질 수 없다라는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가난 귀신과 함께하기로 했고요. 마지막 구절, 이것도 역시 좀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하늘이 만든 이 나의 가난, 설매한들 어이하리. 이것도 역시 어이할 수가 없다. 요즘 더 이어버렸다. 어쩔 수 없다. 서리적인 표현이죠. 마지막에는 서리가 연타로 나오네. 빈천, 가난이죠. 가난도 내 중순이 서러워에 무엇하리? 서러워할 필요 없다. 역시 서리법이 쓰이고 있다. 그래서 요 마지막 구절도 이제 다른 학교 내신에서 출제됐는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하늘이라는 거, 고전 문학에서 하늘은 주로 나의 운명, 나의 삶을 결정짓는 존재거든요. 근데 어때? 마지막에 하늘이 만들어준 내 가난이다. 가난은 나의 운명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운명적 수용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 서러워하면 뭐해? 서러워해도 소용없어. 서러워할 필요
이 부분은 이제 체념적 수용이 되는 거예요. 체념하고 수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운명적으로 체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가난을 이러면서 끝나는 작품이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답들 한 번씩 검증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5번이었죠. 그래서 가부절을 이렇게 다시 슬쩍 보면은요, 아 그렇지, 농사 지어야 되는데 지금 씨앗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참 어렵다. 그로 인한 탄식, 어떤 탄식이 있었죠? 아 우리 가족 어떻게 살까? 우리 가족 큰일 났다. 우리 가족 어떻게 살아? 라는 탄식이 있었고요. 나에서는 그렇지, 이건 항상 중요하게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어. 의인안에 대한 사람, 바로 가난 귀신이었지. 이 작품의 어떤 아이덴티티, 이 작품의 정체성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가난을 의인화했어, 가난 귀신으로. 요거는 꼭 기억해 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그 부분은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다른 걸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사실상 이 질문에서 항상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난을 의인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열심히 일해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이었죠.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그렇지. 항복. 노동력세는 어떡하지? 여기까지는 괜찮거든요.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의무를 수행하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지. 어떡하지? 나 안 할래. 의무 모면. 나 안 할래. 나 세금 못 내. 날 죽여. 이런 부분은 드러나 있지 않죠. 네. 그래서 이게 22년 수능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지. 22년 수능은 다른 부분이지만 아까 기억나시나요? 그 최측한 포기. 그렇죠. 다른 부분이지만 굉장히 논리적 구조는 비슷해요. 이 문제를 보고 22수능을 만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왜냐면 이거 15년도인가 19년도에 나온 문제거든요. 굉장히 유사했지. 물론 다른 부분이지만 아까 양반의 도리 부분이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유사한 이런 문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3번. A와 B에 주목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이었죠. 화자의 가난한 삶이 이다지도 괴로운 거. 그렇지. 왜 이리 괴로운 거야? 여기서는 괴로움이 굉장히 강조가 되지. 그렇다 보니까 탄식, 그렇죠. 자신은 그 괴로움에 대한 탄식이 오케이, 성립하지만 서러워의 무엇하리, 그렇죠. 서러워의 무엇하리, 서러워해도 소용없어. 서러워할 필요 없어. 거기서는 수용, 그렇지. 체념적 수용의 대상으로 보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고, 혹시 다른 선지 중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바로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국말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왜 그렇지? 내 여자친구 헤어진 얘기해서 그런가? 네, 아무튼 늘 반성하면서 조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작품은 이 작품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작품이죠. 성산별곡이라는 작품인데 혹시 이 작품 공부해 보신 적 있나요? 이건 처음이야. 그러면 이 작품은 이 배경지식 하나 정도는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작품은 정확히는 이제 김성원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거든요. 김성원 왜 갑자기? 네, 김성원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서하당 시경정이라는 어떤 건물의 주인이에요. 일단 요 배경시 넣은 상태예요. 이 작품은 정철이 썼습니다. 근데 정철이 바로 그렇지 여기 시경정에 놀러가서 쓴 거예요. 시경정에 놀러가서 그럼 어떻겠습니까?
올라와 봤더니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김성원을 예찬하게 됩니다. 와, 이렇게 예쁜 곳에 이런 건물 짓고 살았단 말이야. 와, 이 사람 정말 풍류가 장난이 아닌데? 풍류. 그리고 이곳의 아름다움. 김성원에 대한 예찬. 그렇지, 김성원이 산 지역의 아름다움, 김성원의 풍류 이런 것들을 예찬하는 작품이래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이 보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인은 어떠한가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이 주인이 누굴 말하는 거야? 그렇지, 이곳에 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있었던 김성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배경 지식만 있으면은 살짝 좀 뭔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정철이라는 사람이 이제 시험장에 놀러 가서 이 작품을 썼는데, 그렇지, 시험정에 놀러가서 든 생각은 서하당이랑 시험정이라는 이 건물을 만들었던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진짜 풍요 있는 사람이다. 예찬한다.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멋있었다 라고 예찬하는 이런 내용이 그렇죠, 성산별곡에 들어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고, 이 작품은 한자가 좀 많으니까 제가 뭔가 한글 해석을 좀 빠르게 드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는 식으로 한번, 그렇죠, 순서를 이렇게 가보죠. 그러니까 아까랑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는 한자 많이 없고 너희 일부 풀어봐 했다면, 이거는요, 너희 이 정도 배웠지? 하고 이제 내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산중에는 책력이 없다. 이 달력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산중에는 달력이 없어서 사실을 모른다. 사계절을 모른다는 말이죠. 산중에는 달력이 없어서 사계절을 모르는데 눈 아래 헤쳐진, 이 경은 경치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눈 아래 헤쳐진 경치가 어떻다? 철철이, 철마다 저절로 많네요. 내 눈알에 펼쳐진 경치가 철마다 저절로 탄생하니, 이 경치에 대한 이 감상이 어때? 듣거나 보거나 일마다 와, 완전히 선간이다. 이건 사실 신선사이라는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신선이 볼만한 경치라고 해석하면 부드럽습니다. 그렇죠. 산중엔 달력이 없어서 사실을 모르지만 내 눈알에 펼쳐진 경치는 철마다 저절로 바뀐다. 듣거니 보거니 하는 일마다 어때? 와, 완전히 신선의 경치 같다. 이곳의 아름다움을 이제 예찬하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매창. 요거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야. 알아두시면 좋죠.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창? 매화. 오, 그렇지. 매화가 심어져 있는 창가예요. 매화 심은 창문. 그러니까 창을 열면은 매화가 이렇게 쓱 보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why 매화? 왜 매화는 자주 나올까? 매화는 일단 우리 유명한 매남국죽 4분자 중 하나예요. 그러면서 매남국죽 매화 어떤 계절? 그렇지, 정확히는 이제 초봄, 늦겨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봄이긴 한데 조금 추워야 돼. 초봄을 상징하고. 잘 봐요. 초봄에 이제 다른 꽃들은 피질 못한다고, 추워서. 근데 매화는 항상 먼저 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날이 추워도 너는 먼저 피어 있구나. 지조나 절개가 되는 거죠. 지조 있구나. 절개 있구나. 추위에 굴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 4대 부시가에서 매화 4분자 중 하나로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좋아요. 매창, 즉 매화가 심려진 창문에서 아침 햇빛을 받으며 향기에 잠을 깨니 산홍의 할 일 곧 없지도 않겠구나 라는 게 있긴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좋죠. 있긴 있겠구나, 없지 않다, 있긴 있겠구나 라고 하고 있죠. 산홍은 이제 직역을 하자면 이거 산늙은이라는 뜻인데, 산은 노인이라는 뜻인데, 그렇지, 이 산홍이 바로 아까 말했던 김성원. 그러니까 어때? 여기서 김성원 씨가 할 일이 없지 않고 할 일이 좀 있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산의 노인, 주인, 김성원.
그렇죠. 그럼 그 할 일의 내용들을 좀 볼까요? 울 및, 울타리 및 양지, 햇볕 드는 편에 외씨, 외씨는 오이씨예요. 오이씨를 뿌려두고 매거니 도두거니 비듬에, 빗김에, 비듬이래. 빗김에 갖다 대는 예, 매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 매다라는 것은 김매다라는 뜻이거든요. 김매다. 아까 우리가 봤던 바로 그 잡초뽑기를 의미합니다. 잡초뽑기. 그렇죠. 그래서 이 농사와 관련지어서 이 매다 항상 자주 등장해요. 그래서 매거니, 김매기도 하면서 도두거니, 이건 흙을 이렇게 돋아주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닦아낸다라고 하고 있죠. 즉 어떤 작은 어떤 농사를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청문고사래 이제도 있다고 할 수 있겠구나라고 나오고 있는데 청문고사 요거는 그렇지 문제가 더 잘 설명해 주니까 문제를 한번 잠깐 점프해 보겠습니다. 5번 문제예요. 5번 문제에 이제 보기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보기 두 번째 이 자료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료 외씨라고 나오고 있죠. 외씨란 무슨 뜻이냐? 중국 진나라 때 소평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론이라는 곳 근처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오이씨를 심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소평이라는 사람이 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청론 근처에서 농사를 심었어요. 이게 바로 청문고사, 청문에 대한 옛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여기서 하나 좀 어떻게 그래 백영 씨가 한번 볼까? 우리 지난 시간 했지만 고사가 이제 옛 이야기잖아요. 옛 이야기 중에서도 이제 유명하고 조금 교훈을 주는 게 고사로 많이 나거든요. 자, 요 내용에서 4대부 성리학자가 좋아할 만한 교훈은 뭘까? 지수. 오, 그렇지, 맞아. 나라가 망하니까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 벼슬을 버리는 모습. 맞아, 여기서 지조가 좀 느껴지죠. 그래서 이게 고사로 쓰인 겁니다. 그래. 그런 걸 읽을 수 있으면, 잘할 수 있는 거야. 네, 좋아요. 이런 거, 저렇게 해서 이제 지조가 느껴지네. 이런 걸 느낄 수 있으면은, 그렇지. 고전문학 잘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그렇죠. 어디까지 왔지? 에이, 그러네. 청문고사까지 이제 왔네요. 청문고사를 이제 냈다 하겠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B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망해를 단단히 싣고 죽자는 흩어지더니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지. 망해는 집신이라는 뜻이 있고요. 집신을 단단히 싣고 죽자는 이제 대나무 지팡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집신을 단단히 싣고 대나무 지팡이를 짚어서 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이번에 따로 나왔지만 보통은 이렇게 죽장망해 하는 식으로 한 번에 사자성어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장망해 이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한 번에 등장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케이, 계속해서 봅시다. 도화 핀 시냇길이. 도화는 이제 복숭아 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도화, 복숭아꽃 하면 이제 뭐도 살짝 떠올려야 돼요, 우리. 도화, 도화. 무릉도원도 이제 머릿속에 살짝 세팅하셔야 돼요. 왜냐면 무릉도원이 그럼 이것도 한번 할게요. 무릉도원이 이제 복숭아 꽃이 핀 언덕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무릉도원에 가면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흩날립니다. 네. 그래서 복숭아 나오면, 도화 나오면 일단 무릉도원? 살짝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네. 바로 나오죠. 여기.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도화, 복숭아꽃이라는 뜻이 있고요. 복숭아꽃 핀 시냇길이 방초주에 이어져 있구나. 방초주는 한마디로 뭔가, 그렇지. 정확한 직역을 하려면 향기나는 풀, 향기나는 풀이 피어있는 물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뭔가 제가 못 그리지만 억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자면은, 네. 그렇죠. 이게 길, 그렇지, 이것이 사람.
죽장망이 그래 집신 신었어. 대나무 지팡이 들었어. 아 진짜 개목소리네. 그때 어때요? 복숭아는 정확히 이제 나무에서 자라지만 복숭아 꽃은 이제 나무에서 피지. 복숭아 꽃잎이 이렇게 흩날리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옆에는 이제 그렇지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물 옆에는 풀들이 이렇게 자라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화핀 시내길이 그렇지 이 향기로운 풀이 자라는 물가와 이어져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냥 말 그대로 아름답죠. 예. 계절은 뭐가 떠오르나요? 그렇지 봄적인 느낌이 계속 떠오르시면 됩니다. 왜냐면 복숭아꽃이 그렇죠 봄에 이제 좀 의미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게요. 자연 닦은 거울 속에 저절로 그려진 석병풍은 말 그대로 돌로 만든 병풍이에요. 돌병풍. 풍경이 어때? 저절로 그려진 병풍 같구나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림자를 벗삼아 서쪽의 하천이라는 뜻이거든요. 서쪽 하천으로 그냥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서쪽 하천으로 함께 가니 드디어 나왔네. 도원은 어딘가? 무릉이 여기로다. 무슨 말이죠?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굉장히 이 장소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도원이 어딘가? 무릉이 여기로다. 무릉도원.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남풍 부분부터 또 계속해서 가볼게요. 남풍이 건뜻 불어. 이 건뜻은 그냥 문득 잠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가장 좋죠. 남풍이 문득 불어서 녹음을 헤쳐내니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녹음은 나무랑 풀이 만드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나무랑 풀이 만드는 그림자. 나무랑 풀이 만드는 그림자. 이거 주로 어느 계절에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 그렇지. 나무랑 풀이 살짝 무성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살짝 여름의 느낌이 나는 겁니다. 남풍도 이제 따뜻한 바람이 돼가지고 여름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살짝 봄의 이미지였다가 이제 슬슬 여름의 이미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계속 보죠. 계절을 아는 꾀꼬리 어디서 왔는가? 그렇지 꾀꼬리가 이제 여름 왔다고 울어대니까 저 꾀꼬리가 마치 계절을 아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희왕백에 위해서 풋잠을 얼핏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구나. 쉽지 않은 부분인데 희왕백에도 이거 문제의 용어 설명 부분으로 다시 점프해 봅시다. 희왕백에 그렇죠. 이 용어 설명의 세 번째에 나오겠죠. 희왕은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에 나오는 보키씨라는 사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희왕백에는 뭐겠어요? 태평성대를 이룬 보키씨가 수놓아진 베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베개를 뱉다, 그러한 베개를 들고 얼핏 잠이 들었다는 건 태평한 세상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뭐 태평하다,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태평성대를 이룬 중국 전설의 왕이 수놓아진 베개다. 그 베개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지 한가롭고 태평한 모습 이런 것들이 강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분으로 넘어가서 희왕백에 위해서 풋잠 얕은 잠을 잤다가 얼핏 깨니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공중에 젖은 난간 이거를 바로 식용정 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아까 배경지가 괜히 줬네. 아까 배경지 보면은 정철이 그래 식용정이라는 것을 이제 놀러 가서 이거를 만든 김서원이 진짜 풍류가 넘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걸 찬양하는 작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근데 잠이 들다가 살짝 보니까 이 뭐야 난간 그래 요거는 좀 그리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정 땡땡정 가장 유명한 소리 이제 압구정이었지. 실제로 이거 맞습니다. 옛날에 그 압구의 이 압구정 지금 압구정동에 이 압구정이라는 정자가 있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땡땡정 하면 이거 이제 정자라는 건물이고 정자라는 건물의 특징은 정자라는 건물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 미안해. 그림만 그리면 내가 약해지는데. 어때요? 지붕이랑 기둥은 있고 벽은 없는 건물이 바로 정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때? 이거 세워지면은 그냥 그늘 정도 될 수 있고 비바람 정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사방이 뚫려 있으니까 경치를 구경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곳에 이렇게 세워지는 거 정자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자다가 살짝 되니까 이 정자에 있는 난간 그리고 이 밑에는 어떤 물가가 있었겠죠. 그럼 이 물가에 난간이 이렇게 비추겠지. 거꾸로 그려야지 맞아. 이런 식으로 그걸 보고 난간이 물에 떠 있구나. 공중에 젖은 난간이 물에 떠 있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 잠을 빨리 깼어야지. 그래서 이것을 시경적 난간으로 보시고 이러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하시면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자유로워질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빨리 잠깐만 시간이 좀 올라옵니다. 마이를 걷어올리고 갈건을 기울여 쓰고 마이는 이제 의복,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갈건은 이제 머리에 쓰는 모자 계열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추가를 하자면 마이랑 갈건이 전부 다 조금 시원한 옷과 시원한 모자거든요. 여기서도 어떤 여름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냥 마이도 얇고 이렇게 까슬까슬하고 그래가지고 여름에 많이 입거든요. 계속해서 보죠. 구부렸다, 기대었다, 보는 것이 고기로다 라고 있는데 이건 이 앞부분에 이제 허리를 넣으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옷 걷어 올리고 모자 기울여 쓰고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구부렸다, 기울였다 하는데 눈앞에 뭐가 보는 거야? 물고기들 뛰어노는 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좋아요. 하룻밤 비 기운에 홍백면이 섞어 피었다라고 했었는데 뭐 이건 어려울 거 없습니다. 붉은색, 흰색, 연꽃이라는 뜻이거든요. 붉은색, 흰색, 연꽃이 섞어 피었으니 바람기가 없어서 바람이 많이 불지 않아서 많은 산, 모든 산이 향기가 가득하다라는 구절이 되겠죠. 좋습니다. 빨리 얼마 안 남았다 그래. 드디어 굉장히 기네요. 요 부분도 좀 해석을 할 때 살짝 배경지식이 필요할 수 있는데 빨리 한번 해볼게요. 이 영계는 이게 주동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주동이가 뭐냐면 이 사람이 유학을 공부한 학자예요.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예, 주돈이 유학을 공부한 학자다. 근데 급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내가 주돈이를 마주하고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태극은 용어 설명에 나와있죠. 우주 만물의 생긴 근원이라고 그러죠. 세상의 근원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종교로 바꾸면 이제 목사가 예수님 목사 예수님은 세상은 무엇입니까? 미안해요. 연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이 사람들은 다 성리학자잖아요. 그 성리학으로 유명했던 유교로 유명했던 주돈이를 만나서 지금 그 유교 세상의 근본에 대해 묻고 있는 거의 뭐 종교적 체험이네. 마치 그것과 같이 뭔가 이상적이라도 그렇죠? 그렇지. 네. 그래, 이 기독교로 말하면 그렇잖아. 스님이 지금 거의 석가모니 만난 거예요. 스님이 석가모니를 만나서 세상이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듯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다. 다음 보죠. 태을진인 이제 신선 중에서도 굉장히 급이 높은 신선입니다. 거의 신선의 최고봉이에요. 태을진이라는 사람이 옥자, 이거는 옥으로 만드는 글자예요. 옥으로 만든 글자를 헤쳐놓은 듯하다. 그렇죠. 옥으로 만든 글자 굉장히 아름답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살짝 어떤 학문적인 얘기를 조금 섞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름답다가 끝이 아니라 이 아름다움이 마치 그런 어떤 굉장히 공부 잘했던 사람을 만나 세상을 묻는 것 같고 굉장히 높은 신선이 옥으로 만든 글자를 풀어 헤쳐놓은 거여서 내가 그 글자를 읽는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오케이, 다음 부분 가볼게요. 노잠을 바라보며 잠이탐을 곁에 두고 이것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아마 그냥 여러분 바위 생각하시면 되고 하는 어떤 물가, 개울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어떤 순간 노잠이라는 바위를 바라보며 옆에 이제 물가도 끼고 있는 거지. 잠이탐, 개울을 옆에 두고
장송을 차일 삼아 석경에 앉으니 이 부분을 해석을 잘해야지. 장송은 큰 소나무, 차일은요 요거는 햇빛 가리개입니다. 큰 소나무를 햇빛 가리개 삼아서 석경은 돌길이라는 뜻이 있어요. 돌길에 앉아있으니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 살짝 이제 여름 분위기 계속 내고 있었잖아. 덥단 말이죠. 그럼 어때? 큰 소나무 햇빛 가리개. 그렇지. 소나무 그늘에 이렇게 앉아서 다른 바닥도 아니라 돌길에 앉아있어요. 돌길이 살짝 시원하죠. 여기서 자꾸 입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소나무 그늘 그리고 차가운 돌길에 앉아있으니 인간. 그렇지. 세상의 6월. 6월이면 이제 여름이죠. 인간 세상에 6월이 여기는 시원하니까 삼춘, 가을이로구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곳이 시원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 세상은 6월이지만 여기 이렇게 소나무 그늘 아래서 차가운 돌길에 앉아있으니 완전 가을이구나 이런 표현이 진행되고 있죠.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되게 오래 오셨어요. 청강에 떠있는 오리가 백사에 옮겨앉는다. 청강은 푸른강, 백사는 이제 흰 모래가 되겠죠. 그렇죠. 물놀이 하던 오리가 그렇지 흰 모래 백사장에 옮겨 앉았습니다. 백구 자주 나오는데 갈매기라고 해석하면은 가장 좋을 때가 많아요. 갈매기를 친구 삼아 잠길 줄을 모르는데 무심코 한가하니 주인과 어떠한가? 그렇지 무심은 이게 직역은 이게 아무 감정이 없다라는 뜻인데 무심은 살짝 이제 의역을 했을 때 굉장히 해석이 부드러운 경우가 많거든요. 의역을 하면 이게 욕심이 없다. 로 의역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욕심 없고 한가한 모습이 주인과 어떠한가 여기에 이제 살짝 비교하면이라는 말을 넣으면 완벽하지. 그리고 이 주인은 아까 말했던 바로 김성원이에요. 김성원을 자꾸 찬양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이곳에 약간 욕심 없고 한가한 모습이 김성원과 비교하면 어떠한가. 그렇지. 김성원만큼이나 한가하고 욕심 없는 기분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봤고 아이고야 잠깐만 시간을 너무 많이 썼네.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이제 한글 해석이 조금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문제 한번 풀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5, 6, 7번 4, 5, 6번 지금 한번 풀어보십시오.
궁금할 테니까 정답 공개를 빠르게 하면은 5번 4번 이렇게 구성되었습니다. 어떻게 만족스러우신가요? 5번. 아 5번 그럼 5번부터 일단 보고 시작할까? 좋아요. 그렇지. 아까와 말했던 그렇지. 이 뭐야 고전 고사와 연결시키는 부분이었죠. 일단은 정답을 검증하기 위해 백구부터 일단 설명을 하고 갈게요. 한번 백구 부분 한번 봅시다. 인간의 무심을 알아보는 갈매기래요. 이 무심을 그렇지 의역하면은 이제 욕심 없음이라고 생각하면 좋다는 거죠. 인간이 욕심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게 갈매기랍니다. 찾으세요. 어부가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럼 이건 어때? 욕심이 있는 모습이지. 그렇죠. 무심이 이어지려면 사실 욕심으로 우리가 한정했지만 무심이 이어지려면 아무 감정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벌써 무언가를 잡으려는 마음, 유심이 돼버린 거야. 욕심이 있는 모습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어때? 갈매기는 저 자식 무심이 아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저 자식 무심이 아니야. 왜냐면 무심을 알아보니까 지금 무심 아니야 지금.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요 고사거든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정답을 구성해 보면은 5번이 정답이었잖아. 백거를 활용한 것은 무심코 한가한 주인. 그렇지 무심하고 한가한 주인. 여기서의 무심은 욕심이 없다였잖아요. 욕심 없고 한가한 주인의 모습. 그리고 갈매기를 잡으려던 어부는 이제 욕심을 가진 모습이 되는 거지. 욕심을 가진 모습. 이것이 어때?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뜻이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 이거는 오답선지 한번 해볼까? 혹시 몇 번 골랐어요? 4번이요. 4번 한번 볼게요. 4번 뒤에서 홍백면을 활용한 것은 만산의 연꽃 향기를 맡으면서 연계가 말한 군자의 덕이 예상됐기 때문이었군. 그렇죠. 그래서 뭔가 연꽃 향기와 군자의 덕이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용어 설명으로 한번 가봅시다. 홍백면은 어떻다? 연꽃이지만 군자, 그렇지. 군자의 풍모를 지니고 있답니다. 즉 홍백면을 우리가 이 글에서 읽었을 때 연꽃은 군자적인 이미지를 떠올려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또 누가 지었어? 영계가 지었잖아. 자, 이거 그래서 영계가 연꽃은 군자다라고 했어요. 영계가 연꽃은 군자다라고 했다. 잘 봤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홍백면 나왔죠? 그리고 향기롭다. 그렇지. 홍백면의 향기가 갖춰졌어. 그럼 뭐가 나와야 되죠? 군자의 이미지가 갖춰야 되지. 근데 홍백면의 향기를 군자라고 표현한 사람이 누구였지? 영계, 주동희 씨. 자연스럽게 연상돼서 만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뭔가 이 연관성까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맞아요. 이 문제를 풀면서 홍백면, 향기, 군자, 영계, 주동희 얘네들을 잇는다. 얘네들을 이어간다라고 생각했으면 맞아요. 마침 이제 그렇지. 이 연꽃을 군자라고 했던 영계가 여기서 떠오르는 거. 영계, 그렇지. 주동이를 맞이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문제 살펴봤고 나머지 문제도 한번 정답 구성하는 걸 한번 볼까요? 4번 문제.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 이 시에서 어떤 계절감이 있는 표현들을 보면은 이 출제 부분에서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모습이 제시되었고 그 부분이 시상을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게 이제 위험하다는 거예요. 5번. 시간이 없어. 반복 나왔겠지. 근데 반복도 이 동일한 직구는 항상 봐줘야 돼요. 얘는 똑같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사한 직구다. 이러면 정답 확률이 빵 올라가지. 여기서도 유사하다고 바꾸면 사실 정답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어느 부분이었지? 잠시만요. 그렇지. 이런 부분 어때? 누구를 마주봐 뭐뭐 하는 듯, 누구가 나오고 뭐뭐 하는 듯 유사하가 돼요. 근데 어때? 동일하지 않지. 예. 그래서 반복만 보고 저거 처음 나온 데서 너 반복 이게 맞겠지. 큰일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유사이면 진짜 손이 가도 되는 선지기네. 네, 반복 나왔겠지 진짜. 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되는 문제를.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풀어요. 예. 근데 가끔 뭔가 이런 어떤 스킬 같은 얘기를 해줄 때 좀 즐거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었죠. 자, 그럼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위클의 기억과 보기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이구 마침 또 새로운 시조가 등장했네. 근데 아마 해석을 뭔가 어렵지 않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기록이 오는 밤에 밤이 되었네요. 나는 어떻다? 잠이 없습니다. 예, 밤이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잔등 이것은 잔등불이라고 작은 등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대로 치면 라이트 무드등 정도가 되겠지. 미안합니다. 그렇지 참 안 오면 이제 무드등 좀 켜놓고 이런 눈 감고 뭔가 좀 생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잠이 없어서 그렇지 무드등 켜놓고 그렇지 전전불매하는 차에 전전불매는 그렇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 잠을 잘 못 이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은 등불을 켜놓고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는데 마침 또 창밖에서 뭐가 들리죠? 빗소리가 들립니다. 그렇죠. 늦은 밤에 잠 안 와서 무드등 켜고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비가 들려. 그러면 뭔가 마음이 이렇게 되죠. 이 사람은 이걸 망연으로 표시했는데 망연의 이제 뜻은 생각이 없이 멍해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멍하다. 네, 그래서 이런 작품이었어요. 이랬을 때 정답 선지인 4번 선지로 우리가 바로 가보면요. 4번. 기억에 할 일은 산옥이 세상을 위해 해야 할까요? 요게 잘못됐습니다. 자, 이 뭐야? 자연. 어떤 자연? 자연에서 농사를 짓는 모습인데 이 할 일이 오이씨 심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 농사가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세상을 위한 일인가? 그렇죠. 자신의 어떤 소일거리입니다. 예. 자신의 그냥 뭔가 자신이 한가하게 즐길 수 있는 농사일 겁니다. 예. 그냥 뭔가 개인적으로 한가하게 즐기는 농사일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세상을 위해 오이 심는 게 세상을 위한다면 너무 이제 과장된 느낌이 있는 거죠. 오이씨 정도로 심을 뿐인데 그래서 이 부분이 확실히 잘못됐고요. 보기에 잔든 도도는 나가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다. 잠이 안 드니까 무드등을 좀 켜고 생각할 수 있지. 요거는 성립이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래서 앞부분이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예. 좋습니다. 아이고 시간을 그러니까요. 아무튼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또 이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우리 독서 또 재밌게 들어주시길 바라며